노후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돈, 퇴직연금입니다. 그 돈이 지금 주식형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랑 상관 있는 얘기네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수익을 따라간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끝까지 보셔야 이유가 보입니다. 2026년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주식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왜 지금 나왔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우리 노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현재 약 500조 원입니다. 그 규모만큼이나 이 자금의 성격도 남다릅니다. 노후를 위해 쌓아온 돈입니다. 쉽게 쓸 수도 없고 쉽게 잃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비중이 8.57%로 집계됐습니다.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달합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는 7.21%였습니다. 15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1년 만에 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더 긴 시간으로 보면 더 뚜렷합니다. 3년 전인 2023년 1분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 원리금 비보장 비중은 4.73%였습니다. 금액은 8조 9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3년 만에 약 1.8배에서 2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자금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익률입니다. 현재 원리금 보장 상품의 수익률은 연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더 낮습니다. 오히려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호황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해외 증시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ETF를 통한 분산 투자도 쉬워졌습니다. 그러니 자금이 이동하는 겁니다. 가만히 예금에 두자니 손해를 보는 느낌이고 주식시장을 보자니 나만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이 심리가 퇴직연금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퇴직연금의 구조 자체도 바뀌고 있습니다. DB형, DC형, IRP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DB형이 중심이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합니다. 원금 중심의 안정적 구조입니다. 2017년 기준 DB형 비중은 66%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난해 DB형 비중은 46%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사이 20%포인트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대신 DC형과 IRP형이 늘고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어떤 상품에 넣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운용 책임이 회사에서 개인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변화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졌고, 그래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원리금 비보장 상품, 즉 위험 자산은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반드시 안전 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생긴 제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채권혼합형 ETF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만 보면 안전자산처럼 보입니다. 채권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다릅니다. 대표적인 상품을 예로 들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 25%씩 담습니다. 나머지 50%는 국고채 같은 안전자산입니다. 이 구조입니다. 주식이 50%, 채권이 50%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 제도상으로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안전자산 모으 30%를 이 상품으로 채우면 나머지 70%는 온전히 주식형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85%까지 주식 노출이 가능해집니다. 70%라는 한도가 사실상 85%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전략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KB, 삼성, 키움 3개 운용사에서 나온 동종 채권원화평 ETF의 순자산 총액은 현재 2조 903억 원에 달합니다.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흐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 퇴직연금 고수들은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5년 퇴직연금 투자백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권, 이른바 퇴직연금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식형 상품 편입 비중이 70.1%입니다. 거기에 더해 혼합채권형을 9.0% 편입하고 있습니다. 혼합채권형이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위험 자산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식 비중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입니다. 수익을 쫓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한편으로는 감탄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연금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주식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한도를 우회하는 전략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 문제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을 높이는 게 왜 나쁘냐고요? 노후 준비를 더 잘하려는 것 아니냐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퇴직연금은 단기 투자 자금이 아닙니다. 10년, 20년, 길게는 30년을 운용하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써야 하는 돈입니다. 주식처럼 손실이 나면 기다리면 된다는 논리가 퇴직연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시장이 급락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손실이 확정됩니다. 이걸 금융용어로 시퀀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은퇴 시점 전후의 수익률이 전체 노후 자산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승장입니다. 시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주식형으로 바꾸는 결정이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느낌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은 반복됩니다. 상승이 길수록 조정이 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면 그 직전까지도 시장은 낙관적이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이 주식형 자산을 늘렸다가 2008년 한 해의 자산 가치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회복하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채권원화평 ETF를 통한 우회 전략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전략이 왜 지금 유행하는지 생각해 보면 결국 위험 자산 비중을 최대한 높이려는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안전자산 자리에 사실상 주식이 50% 들어있는 상품을 넣으면 이름은 안전자산이지만 실제 위험 노출은 훨씬 높아집니다. 제도의 틈새를 활용하는 전략이지만 그 틈새를 통해 들어온 리스크는 실질적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건 개별 투자자의 선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현재 금융당국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비중 완화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도를 70%에서 더 높이자는 논의입니다. 이 논의 자체는 양면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2%대 수익률로는 실질적인 노후 대비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예금에만 넣어두는 것도 손해라는 주장입니다. 이 논리에 공감이 가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신중한 쪽의 논리도 있습니다. 한도를 풀면 단기 수익률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50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한꺼번에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면 시장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C형과 IRP형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험 자산 비중을 높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려는 흐름이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추구하는 것과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주식형으로 넣어서 수익이 난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도 같은 방식이 통할 것이라는 착각이 생깁니다. 이 착각이 쌓이면 퇴직 시점에 가장 위험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퇴직연금 변화는 수익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구조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판단을 시장 분위기에 따라 바꾸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연금의 수익을 높이려는 선택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위험이 노후 직전에 가장 크게 드러난다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변화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도 IRP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이제는 본인이 알고 판단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퇴직연금의 구조가 DB형 중심에서 DC형과 IRP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책임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생긴 만큼 판단의 무게도 커졌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그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지금 내 퇴직 시점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입니다. 남은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주식형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이 10년 이내로 가까워졌다면 주식형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퀀스 리스크가 커집니다. 시장이 출렁이는 시점이 하필 그 시기와 겹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주식형으로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시장이 좋아서 주변에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이유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투자 전략이 아니라 시장 심리에 이끌린 결정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채권원화평 ETF를 활용해 위험 자산 한도를 우회하는 전략. 이 방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쓰는 이유가 노후 전략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 불장에서 더 많이 타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 지점입니다. 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험 자산 한도 70% 규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지는 더 넓어집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넓어진다고 해서 좋은 선택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준 없는 판단이 더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왜 지금 나왔는지도 중요합니다.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퇴직연금 안에서도 수익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열기가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자금에까지 닿은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일수록 되돌아봐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수익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리스크를 늘리고 있는 걸까요?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답이 10년 뒤, 20년 뒤 노후의 안정성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흐름과 연결된 주제를 이어서 살펴봅니다. 요즘 퇴직연금과 연금 계좌 안에서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월배당 ETF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가 노후 설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